딥다이브 일상 풍경 걱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20대 분들이 불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한 통계를 봤었는데 93% 정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뭐 대학생인 분들 아니면 취준생인 분들 아니면 취업해서 신입인 분들도 분명히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오늘 주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음. 우리 목적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제가 현우님한테 가장 궁금했었던 게요. 내가 걱정하는 이유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걱정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고 그게 가장 생각해요. 크죠. 네, 왜냐면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예측은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내가 예상했지만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대를 지나와 봤는데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음, 예, 우리는 가정을 할 때 안 된다는 가정을 잘 안 하거든요. 어,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더 크잖아요. 그게 뭐 그쵸. 긍정의 마음이니까. 음, 근데 30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어, 안 될 거야. 근데 돼. 어, 그러면서 또 그 사소한 긍정으로 인해서 100%의 긍정을 만들어내고, 근데 20대 분들은 또 열정도 많고 할 수 있는 음, 게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은 게 하나 안 됐었을 때 그 파장이 크잖아요. 음, 이 사소한 게 하나 안 됐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뭔가 못하지 않을까, 음, 취업을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뭐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도 갈 수 음,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인생이 그 20대에 결정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음, 있고, 일을 해야 그래도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연관돼 있고 결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때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30대 때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 30대 중에서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아마 20대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작겠지만 아마 80%가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아하, 이제 뭔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 걱정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거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인터넷에 보니까 걱정 척도가 있더라고요. 어, 원래 제가 이걸 그 테스트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방송으로 하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아, 그냥 상중하로 나눠볼게요. 음, 현희님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 걱정 하나당 막 대비를 여러 개 해놓는 편이라 음, 걱정거리가 저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중상이나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도 있고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음, 나도 모르게 준비하는 네, 그 철저한 계획을 가져야 이 맞닥뜨렸었을 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나 보네. 저도 중상까지는 아니어도 중인 것 같고 음, 예전에는 저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MBTI가 J거든요. 저도요. 근데 극J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음, 다 뭔가 맞춰져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스케줄링 안에 음, 들어갔었을 때 그게 뭔가 하루의 뿌듯함을 느껴요. 아, 근데 어느 순간 삶을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대한테 말하는 건 아님에도 음, 불구하고 그 생각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핀티가 나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진짜 더 많이 일어난다. 음,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깨닫고 나서 이제 중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묻고 싶었던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혜니님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음,
내가 보기에는 그 걱정한 것들이 좀 해결됐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방송 끝까지 내 걱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걱정과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좀 끝날 때까지 이 걱정과 긴장을 좀 유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네. 청취자분들도 끝까지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아,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면 무슨 음,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요. 음, 뭐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까지 있다고 그냥 봤었을 때 월화수목금까지 아무 일이 없어. 음. 너무 하루가 똑같은데 일이 잘 풀렸어. 그럼 금요일 날 밤에 그런 생각을 하죠. 주말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걸 대비해야지. 이럴 리가 없는데. 네.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음,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도 모르게 그런 갑자기 뭔가 나의 뇌 속에서 그런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요일이 끝날 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번 주는 아무 일도 없는 한 음, 주였어. 다음 주 더 잘 보내야지. 음. 그게 아마 저한테는 또 그 다음 주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이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내가 생각해도 우스웠던 걱정 뭐 아니면 쑥스럽거나 이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건데 막 미리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들 음. 중에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인데 매번 하게 되는 걱정이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음. 상황이 생길 때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해요. 아, 주고 혹시 나서 아니면 줬었을 때 그 반응. 이 사람이 이걸 줬을 때 반응이 어떨까?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고 뭔가 뭐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안 사용하면 어떡하지? 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걸 준 거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리액션 중에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좋았어요? 그 선물을 주고 났었을 때 이런 리액션을 받으니까 나도 잘 줬다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남자친구에게 진짜 뜬금없이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 되게 음. 무뚝뚝한 사람인데 경상도 분인가요? 부산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딱 봤더니 완전 벙진 표정으로 귀까지 싹 빨개지면서 음. 말을 막 어버버하면서 진짜 너무 고마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굳이 큰 리액션이 아니었어도 아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놀랍고 음.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껴져. 그걸 느끼는 그런 네, 리액션이 있군요. 네,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가도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것보다 막 박수 치면서 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음, 거보다 뭔가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리액션을 받았을 때 네, 현우님도 아 내가 걱정한 게 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선물 진짜 잘 줬구나 음,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진짜 쑥스러웠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나이가 들면 좀 바보 같은 건데 날씨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걔한테 뭔가 신경이 쓰일 때가 생기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어릴 때는 원래 그 주간 날씨를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계속 그 주간 날씨를 봐요. 주간 날씨를 보는 게 습관이 됐고 음, 뭐 예를 들면 수요일까지 괜찮은데 금요일 날 막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날씨가 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출할 때도 신경이 쓰이고 아, 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날씨의 변화가 내 감정 기분에 뭔가를 주고 있다라는 아,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리고 그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장치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뭐 1년을 봐도 우리가 항상 맑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날씨는 변하는데 내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를 더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좀 해봐요. 이게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사연으로도 왔었고 저도 뭐
이런 연애 고민이나 아니면 대인관계 고민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봤었을 때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20대, 30대 분들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음, 그 사람 관계에서 오는 걱정.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가 환경이라던가 성격 뭐 점점 개성이 뚜렷해지고 음, 자기 PR을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세대가 됐다 보니까 뭔가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남과 자꾸 이제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걱정이 오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뭔가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는 걱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교 대조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SNS라는 하나의 장치와 그리고 우리가 카톡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카톡에 보면 프로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카톡 프로필 열었는데 그냥 내가 대화했던 사람들 그 사진이 보이는데 내가 잘 안 보잖아요. 대화할 때는 안 응, 응, 보는데 응. 잠자기 전에 딱 봤는데 뭔가 그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사진에 어디 응, 놀러 응, 갔다 온 거나 응. 뭔가 아니면 뭐 선물 받은 응.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그 응, 안에 응, 있어. 응.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뒤처진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스스로 모르게 어느 순간 어느 하루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날 그걸 보게 되고 인스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인스타를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이 사이 공식 채널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항상 그 가장 왼쪽 편에는 그 팔로우 된 사람들께 응, 계속 응.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인간관계에 대한 뭐 아니면 난 뭘 하고 있을까? 음. 나는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30대가 친구가 진짜 친한 사이가 뭘까? 어, 이거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스트 분들한테 많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내는다는 건 우리가 사전에 검색해 보면 딱 나오는 것처럼 응, 응. 나오는 거여야 되는데 친한 사이라 그러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큰 게 10년 친구든 20년 친구든 뭐 1년 친구든 사람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10년 친구라고 해서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기면 음. 사연이 오거든요. 진- 그 고민이 들거든요. 음. 10년 친구 결혼식인데 축의금에 대해서 싸웠어요. 뭐 아,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음, 뭐 아니면 집들이라든지 음, 아니 뭐 졸업식을 가나 마느냐에 따라서도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음. 싸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쵸. 아니면 여행을 갔었을 때도 맞아요. 고등학교 친구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해외로 가는데 뭐 돈을 얼마나 내야 될지 아니면 갔다 와서 등산을 음, 하는데 얘는 얼마 썼고 이런 음, 것도 관계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SNS에서 보는 그 세상도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서칭을 하거든요. 유튜브라든지 SNS를.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이 썸네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은 이제 손절해야 아, 됩니다. 10년 친구인데 음,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음,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이게 대다수의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친구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밥, 뭐 예. 혼놀이동산, 이제 여행도 내 혼자 혼자 가고, 여행, 혼 여행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극장을 가는 것도 이제 혼자 맞아요. 가시는 분들도 많아진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걱정이 많을 때 오는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음, 뭐 불면증 아니면 식욕이 줄어든다.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다. 현희님은 어떤 걸 한번 경험해 보셨을까요? 뭐 좀 저, 심하게 겪었던 게 있으면. 저는 이제 걱정이 많으면 식욕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며칠 내내 안 먹어도
네, 진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 안 먹고 음. 밥뿐만 아니라 물도 잘 안 마시고 그냥 생각이 아예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더라고요. 식욕이라는 그 뭔가 그게 뺏겼군요. 그 네, 걱정한테 네, 그 감정이라는 게 뺏겼기 때문에 네, 내가 뭘 먹어도 이게 맛있다, 뭐 맞아요. 매콤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저는 걱정 많을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아니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뭐 불면증, 식욕이 줄어드는 거는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하거나 아, 내가 자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음, 건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음, 걱정이 많은데 이번 주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야 돼. 근데 그 과정까지가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나 무슨 일 있어서 이번 주에 못 만날 것 같아라고 말하면 되는데 음, 그때부터 걱정이 또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걱정의 메비우스 띠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음,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던 주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라든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그냥 약속을 안 잡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빨리 그걸 떨어뜨려 놓고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걱정을 할 것 같다. 음,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거면 일단 여기에 집중하자. 어,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현희님 또 해결법 하나 알려줘요. 뭔가 이렇게 걱정이 들 때면 뭔가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뭔가 좀 심하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시끄럽게 노래를 부릅니다. 음, 뭔가 평소에 노래 부를 때는 아무래도 제가 막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하니까 네네. 신경을 쓰면서 막 부르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요즘 이제 연습실 이런 것도 그냥 대화가 되죠. 내 핸드폰으로 쉽게 빌릴 수 음, 있으니까 연습실에 가서 이제 방음 다 되게 이렇게 문 다 음. 닫고 아무 노래나 틀고 그냥 시끄럽게 1시간 내내 나의 부르다가 마음속에 있는 뭔가 고함을 네. 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뭔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해결되지 않아도 음. 진짜 짧게라도 좀 기분이 전환되면서 좀 그런 게 그 있더라고요. 감정을 한번 털어내는 과정 음,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내가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할 때는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딱 이렇게 털어내보면 그 걱정거리가 다시 돌아오겠지만 음, 조금은 그 완충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걱정이 잘 풀렸다라는 거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뭐 저도 한번 실천해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이 방법은 진짜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검색해도 많이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씩 해보거나 뭐 저도 진짜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춤을 추고 싶어서 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대여실 잠깐 네. 빌려 춤추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도 걱정을 조금 떨쳐내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지만 걱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걱정을 너무 음, 안 하고 막 항상 뭐 이렇게 웃거나 막 즐겁게 사는 사람도 좋지만 이럴 때는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시간 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뭔가 새로운 환경에 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음, 되는 상황이라거나 뭐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던가 왜냐면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집중을 하고 거잖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한 일에는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뭐랄까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 이완작용 이런 것 같아요. 음, 내 감정이 텐션이 이렇게 리듬이 쭉 하나로 가는 것보다 걱정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올라갔거나 네. 잘 풀리면 다시 돌아오거나 음,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살아있다. 아, 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살아있긴 음, 하지만 조금 감정의 텐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 내가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아니면 이 걱정이 아무 일도 아닌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에게 너 건강 괜찮냐고. 어, 왜냐면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아파서 진짜 고생을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랄까 안타깝게 진짜 이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했던 적도 있고, 저도 뭐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말했지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는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본다던가. 그러니까 뭐 20대 분들에게는 잘 권유하지 않죠. 20대 초반 중반분들이 아주 건강한데 뭐 술 많이 마시고 머리 아픈데요 이러면 그거는 술 많이 마셔서 그래 이런 거지만, 좀 30대가 넘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 건강을 한번 챙겨야 될 때 있다. 왜냐하면 30대를 잘 보내야 40대, 50대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저는 걱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걱정 안 하는 분들이 항상 늦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프거나 더 큰 병원을 가서 고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주 걱정하는 친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혜니님이 뭐 청취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처럼, 아니 친한 친구한테 해주는 말이면 편안하게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아는 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막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걱정이 많고 많이 떨고 이래서 그걸로 또 걱정을 했거든요. 난 왜 이걸 하면서도 이렇게 이걸 걱정이 많고 떨까라고 했을 때 이제 조언을 해주신 분께서 네가 그만큼 거기에 애정을 쏟고 있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도 하고 떨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뭐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던가 혹은 뭐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걱정이란 게 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이 만약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나를 위해서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조금은 내려놓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싶네요. 혜니님 오늘 1시간 좀 넘게 얘기 나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끔 네, 이렇게 정말 있었군요.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걱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네, 있었군요. 편안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해서 걱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편안하게 대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저도 감사하고요. 현우님이랑 사전 통화부터 오늘 방송까지 하면서 기억 남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이 아닐까. 뭔가 제가 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와,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가 진정성이 좀 있었다. 오늘 주제에 또 잘 맞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오늘 듣고 많은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내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또 낯설게 가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방송 저도 즐겁게 했습니다. 혜니님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 지메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